최근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평화나무가 최 전 총장 발언의 의미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단 중의 하나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는 정직 2년 처분을 내렸으면서 정작 교단 목사들의 성비위 의혹은 덮기 바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교회 음향 담당자로 일하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교회 노동자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이주의 영상에서는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명동거리의 모습과 상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최근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죠. 최 전 총장이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했다라고 한 발언이 열린공감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낙연 캠프 측은 열린공감TV와 또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되면 아무것도 안 이낙연이는 조국이를 친 사람이야. 이낙연이는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해 준 사람이야.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그럼 조국 사태 끝나고 나서요? 조국 사태 딱 터지고 얼마 있다가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측근에게 한 발언이 열린공감TV를 통해 22일 밤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최 전 총장의 표창장 관련 발언을 염려하는 지인에게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공개된 겁니다. 이에 이낙연 캠프는 열린공감TV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최성해 씨에게 사람을 보내거나 교류한 적이 없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를 지낼 당시였던 2019년 6월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공무 차원에서 경남 지역 대학 총장들과 면담 자리에서 최성해 전 총장을 만난 게 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 역시 23일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총리 재직 시절 영주를 방문한 총리실 간부를 만나 대학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전부였으며 그 만남도 6월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어서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성해 전 총장이 같은 날 평화나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해명은 또 조금 달랐습니다. 최 전 총장은 이낙연 전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낙연 대표 측근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는 대선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였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2번이나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대선 나오면은 도와달라는 그런 뜻으로 왔는 것 같아. 이제 그 사람 보낸 게 대선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경상도 좀 이쪽 표를 좀 잡기 위해서 나한테 접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제 가까이 오기 위해서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 그때는 이제 이낙연 씨가 대선에 굳혔으니까 찾아왔지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표를 저를 통해서 좀 얻어볼까 싶어갖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좀 경쟁자로 생각을 이낙연 씨가 그렇겠죠. 아니 누구든지 다 경쟁자죠. 뭐 그 당시에 누구든지 다 경쟁자고 그다음 뭐 거기 있는 사람이 더 경쟁자로 느낀 거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촉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일찍 느꼈을 거라고. 이낙연 대표 접근은 내가 원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내한테 찾아온 거예요. 원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맞이해 줬지요. 이분이 이렇게 쉽게 이낙연 대표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건 저희도 모르고 이낙연 대표님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네. 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것도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하고 최성해 총장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상 이런 것들 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결정이 되면
되면 제가 정리해서 모든 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이제 조국에게 빚진 마음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이나 이런 걸로 봐서 뭔가 경쟁자로 여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아니, 왜냐면 이낙연 대표께서 총리 시절 때 네네네. 민정실 쪽에서 영남 지역 대학을 이제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자기 측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총리실에 있는 민정실에서 업무 차원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영남 네. 지역에 있는 한 몇 개 대학의 네. 관계자를 이제 만나는 중에 그중에 한 명이 최성해 총장이었고. 같은 날도 말이 달라지는 최성해 전 총장. 일각에서는 최 전 총장의 발언에 무게를 두고 보도하는 건 의미가 없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미 최성해 전 총장의 발언이 정경심 교수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된 상황에서 최 전 총장의 발언은 명명백백히 따져 물어야 할 팩트체크 대상이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열린공감TV는 지인에게 이낙연 대표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최성해 전 총장보다 열린공감TV를 불편해하는 이낙연 의원 측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한 정치인의 민낯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단 중의 하나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목양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교단을 탈퇴할 뜻을 밝히고 잠적했는가 하면 경기도 용인 소재 A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교역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CCTV에 찍힌 것이 알려지면서 담임 목사가 잦은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최근 교인들에게 재신임 투표를 받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이유로 2년 정직을 받은 가운데 유독 담임 목사의 성비위 문제에는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소재 A교회 담임 목사의 사임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논란은 담임 목사와 교역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교회 CCTV에 찍힌 것이 알려지면서 확산됐습니다. 담임 목사인 강화목의 목사는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잦은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담임 목사 사의 표명에 따른 전교인 총회 취합을 위한 임시당회가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담임 목사와 관련된 논란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담임 목사와 관련된 네이버 지식인 게시물들이 비공개로 전환되는가 하면 A교회 젊은이 교회는 6월 한 달간 새가족 등록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와 관련된 논란이 생겨도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감리의 법인 교리와 장정에서는 개체교회 교역자에 대한 인사권을 구역인사위원회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구역인사위원회 의장은 개체교회가 소속된 지방의 감리사나 감리사 유고시 연회감독이 맡게 됩니다. A교회가 속한 지방의 감리사는 지난 21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A교회가 처한 복잡한 상황도 모르면서 잘못된 제보를 듣고 취재하고 있다며 아직은 이슈화시킬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얼마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제가 말씀드릴 그런 의미는 없고 그런 내용은 없고 일단은 저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지난 4일 평화나무가 보도한 강원도 삼척시의 한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목양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드러나 연애까지 알려졌지만 담임 목사는 교단을 탈퇴할 뜻을 밝히고 잠적하면서 징계도 요원해졌습니다. 네. 모든 책임을 지고 네. 목회직에서 떠난 겁니다, 그냥. 근데 왜 그걸 취재를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걸 덮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고 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교회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기 때문에 로고스 교회 전중구 목사의 경우도 성추문에 이은 금권 선거 논란과 재정 의혹에도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남연의 재판위원회는 전중근 목사에게 제기된 재정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총회재판위원회도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소속연회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는 판결에 불복해 총회에 항소했지만 감리의 법인 규례와 장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마저 수개월째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재판이라는 게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 이번에 정리하기로 하겠지 뭐. 전 장정 개정하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이렇게 정해졌다 저렇게 정해졌다 말하기는 어렵죠. 네. 지난 21일 감리의 본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동환 목사 측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교단법 폐기와 함께 항소심 재개를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동환 목사 측과 대화에 나선 감리의 측은 다가오는 7월 초에 항소심 재개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2016년부터 서울 구이동 소재의 한 교회에서 음향 담당자로 일하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배려나 존중 없는 교회의 행태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당사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구이동 소재 한 교회에서 음향시설을 관리하던 나모 씨. 2016년부터 교회에서 일했던 나 씨는 지난달 11일 전화 한 통에 해고됐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 음향기기를 세팅해달라던 관리 집사의 요청에 즉각 응대하지 못했던 게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에 오후에 갔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차후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차후에 날짜를 잡고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온 거예요. 사실 그건 주일날만 가는 사이건데 그냥 무조건 고쳐놓으라 이거. 팔이 어떻게 그렇게 통화를 하는 와중에 당장 이번 주에 나오지마. 따로 뭐 사과나 이런 것도 없죠. 나 씨는 교회 측과 주일만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 5년간 근무하는 동안 평일에도 불려나가기 일쑤였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추가 수당도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도 주일이 아닌 화요일이었습니다. 나 씨는 해고 사유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해고를 통보하는 절차에서도 전혀 존중하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 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3자 대면을 거쳐 교회로부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도리어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일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음향을 이게 이제 다 아웃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좀 회복을 시켜달라 했는데 그분이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그럼 같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목사님께나 이제 저희 담당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이지 않고요.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을 왜 지급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사과는 그분부터 하셔야 돼요. 더 이상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노동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관사로 취직했으나 예배 반주를 떠맡는가 하면 관리 집사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성가대의 지휘자, 반주자 등에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성도로서 예배에 필요한 봉사를 했을 뿐이라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도 지난 9일 직원 채플에서 교회 직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역자라며 노동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손은정 목사는 교회 내에선 노동에 관해서 대화 자체가 안 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사회에서는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물론 여전히 열악하지만 교회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심각하죠. 이 세상에 이런 불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도 개개인의 내면에도 알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고 그거를 바꿨을 때 훨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고.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명동이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어때요, 분위기가? 주말은 좀 평일이랑 좀 다르기는 해요. 예전에 비하면. 네. 근데 평일은 지금 현재는 점심시간이라서 관광객이 아니라 회사 온 분들이시고요. 그래도 작년 2020년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원래도 관광객이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그렇죠.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기 전에까지는 예전 단계로 회복되었다 안 되었다 말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어요. 나아진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러는데 뭐 코로나 전에는 어땠는데?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이제 외국 사람들 상대니까 외국 사람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도 뭐 장사 재밌게 했죠. 재밌었지. 그래도 가게세도 안 나오죠. 그래도 여기는 뭐 우리는 가게 주인이 그래도 좋으셔가지고 많이 좀 가게세를 낮춰줘서 버티고 가게세를 낮춰주셨어요? 네. 그래서 좀 버티고 있죠. 그래서 뭐 낮춰지지 않고 있는 이 상권 이런 데 문 닫은 데는 만기되고 다 이렇게 정리하고 갔잖아요. 건물주 되시는 분이 임대료를 이렇게 조정 안 해주셨으면 못 버티죠. 못 버티죠. 여기는 가게세가 거의가 뭐 한 달에 5, 600 이러니까. 그나저나 하늘길이 열려야 된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맞아요. 그게 뭐 저희로서 명동은 그거에 하늘길이 조금 숨 쉴 수 있죠. 외국인들이 오고 가고 우리도 가고 외국에서도 오고 하면서 좀 활성화되는 게 그게 제일 바람이 또 있겠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단신입니다.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라며 낙선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씨의 전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8일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2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집회를 개최해 집단 감염 사태로 물의를 일으키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공무상 표시 무효 혐의로 기소된 인터콥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모 씨에게는 징역 3년, 공무상 표시 무효의 혐의를 받은 고모 씨와 양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콥 관계자들을 최바울 본부장과 병합할지를 결정한 후 선고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터콥 최바울 본부장에 대한 추가 심리가 오는 7월 7일 상주지방법원에서 속개됩니다.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의 일러스트를 삽입했다. 이 비판이 쇄도하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선일보 폐간 요청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의 사과글 이후 자신의 SNS에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종암경찰서가 지난 22일
평화나무 관계자를 불러 적법한 명도 집행을 번번이 무산시키고 공무집행 방해를 일삼은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씨와 측근에 대한 이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